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개미 투자자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몸을 담은 지는 뭐 한 25년 이상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썩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 중이고요. 에, 근래에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나름 간간히 좀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특정 암호화폐나 아니면 특정 그 코인, 토큰을 선전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또 어떤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부추기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자료를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오늘이 2018년 10월 7일인데 1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2017년 10월 7일 10시 43분인데 10시 43분 그때 나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불과 1년 전의 일도요 가물가물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따라서 어디에 아마 프랭클린 플래너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그죠? 어디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참 소중한 뭐랄까요? 소중한 기억들인데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1년 후 혹은 5년 혹은 그 이상 세월이 지났을 적에 어떻게 회상이 될 것인가 그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 따라서 이렇게 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디지털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영상으로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기장 같은 거죠. 제가 그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제 사실 좀 늦게 알았는데 작년 거의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17년 한 8월 9월 이때인 것 같은데요. 좀 늦게 알았죠. 저도 나름 컴퓨터 너드라고 자부하는데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다뤄온 사람인데도 사실상 이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뒤늦게 접한 것을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던 이제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처음 접하고 실제 그 채굴이라는 것, 마이닝이라는 것을 시도했던 디지털 화폐, 크립토 커런시, 모네로입니다. XMR. 코인마켓 캡에 따르면 순위가 조금 올랐는데 한 단계 10위권 랭크 10에 위치해 있는 잔뼈가 굵은 암호화폐죠.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켓 캡이 한 22조 정도 됩니다.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2조 2천억이죠. 상당히 크네요. 한 28만 5천 BTC 정도 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코인이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언젠가요? 올해인가요? 예, 올해 초 2018년 1월 9일에 찍었던 고점 약간 얼마인가 이게 한 500불 되네요. 500불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한 3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100불 정도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와서도 조금 후회를 하는 것이 이걸 계속 채굴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제가요 좀 다방면에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모네로 XMR의 어떤 그 가능성을
너무 좀 가벼이 여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 코인마켓캡에 가보면은요, 뭐 수천 종류의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전부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과연 무슨 용도인지 알 수가 없는, 또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수천 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뭐 거의 대다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부터 한 3년, 4년, 5년, 10년쯤 지나면은 아마 존재도 하지 않을 그런 코인들이 혹은 토큰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연 미래 사회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화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큰 혹은 코인이 뭐가 될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그러한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죠?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참 미약한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판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잡설 집어치우고 왜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모네로가 대두가 되는가?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 비오고는 이 모네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채굴기들을 다시 모네로로 회귀를 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남겨놓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은 이미 오래된 기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판타지. 사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 코인판에도 보면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별의별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이 된,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그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죠. 실생활에서 생활 여러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막 뭐 수도 없이 나와요. 뭐 그렇죠. 의료, 뭐 그렇죠. 뭐 선거, 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카드 같은, 신용카드 같은 페이, 뭐 체크,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매스 어답션, 그다음에 그 금을 표방하는 금, 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플래티넘, 뭐 이런 것을 표방하는 암호화폐에서부터 그렇죠. 최근에는 또 어떤 그 부동산, 그렇죠. 그 뭐랄까요, 그렇죠. 뭐 증권형 토큰이죠. 증권형 토큰. 그래서 이 증권으로 표시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산들 있죠. 부동산을 포함해서 뭐 수많은 주식, 뭐 채권, 뭐 어떤 증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겠다, 토커나이제이션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렇죠, 어떤 좀 그 네거티브한, 뭐랄까요, 약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 그렇죠, 어떤 그런 자산 가치를 토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투명성, 그렇죠, 그 가치를 보존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중국계 코인은 보면은 가짜가 판치는 이 리얼 월드 상에서, 현실판 세상에서 가짜가 판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보석, 명품 백,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그 고가의 시계, 뭐 이런 것들 있죠. 가짜 시장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짜 짝퉁이 판을 치는 시장에 이 블록체인과 이 블록체인상에서 통용된 어떤 토큰을 도입해서 원천적으로 이 짝퉁이의 어떤 창궐을 좀 막아보겠다. 그런 코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틸리티 코인들이 속속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과연 그 많은 아이디어와 또 어떤 그 토큰, 코인들이
과연 실생활에 얼마나 침투할 것이냐, 이거는 여전히 그죠, 의문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 모네로와 관련된 한 기사가 떴는데 저도 참 흥미있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좀 굉장히 자극적이죠. Monero headed to 18K dollars Ripple price prime for 97% crash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조사를 한 결과인데, 모네로가 18,000불을 향할 것이고 리플은 반면에 97%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리플과 관련된 외국의 어떤 기사와는 또 정반대네. 그렇죠. 거기서는 리플이 500불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제로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 모네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코인, 모네로 have bright futures. 그래서 비트코인과 모네로가 장래가 밝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11위, 이때 당시 11위인데 지금은 10위입니다. 10위권의 이 거대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인 모네로가 18,000불을 갈 것인데,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98불이었네요. 지금 이제 100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요, 이게 18,200%예요. 180, 200가 오르는 거죠. 맞나요? 180, 200. 자, 여기 보면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향후 1년 후에, 3년, 5년, 10년 후에 암호화폐들의 어떤 가격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소설이죠. 그렇죠. 그냥 한번 재미로 보겠습니다. 자, BTC. 현재 7,000불대에 있는 이 비트코인이 1년 후에는 33,000불까지 간다. 그래서 367%가 상승한답니다. 3년 후에는 71,700달러. 5년 뒤에는 거의 10만 달러 되네요. 1억을 넘는답니다. 그리고 자, 맞나요? 예. 자, 10년 후에는 한 14만 4천 불 정도 된다. 그래서 현재보다 한 19배 이상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나오고 XRP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게 이게 분산화가 돼 있지 않고, 특정 그 이익 집단이 이것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그 이유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H 비트코인 캐시도 현재 한 600불 되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대를 모았던 EOS도 현재 6달러 정도인데, 역시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많이는 안 떨어지네. 그렇죠. 자, XLM 이건 스텔라죠. 스텔라 0.2불에서 90% 폭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은 좀 다릅니다. 62불,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62불이었는데 10년 후쯤에는 한 225불 정도로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이다도 99% 폭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XMR 나오죠. 그 다음에 XMR 보기 전에 대쉬. XMR과 그 쌍벽을 이루는 그 프라이빗 코인이죠. 그렇죠.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입니다. 한 90불 되는데 10년 후에는 한 3,000불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15배가 상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 XMR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서 두 번째 XMR. 한 100달러 정도 되는데 1년 뒤에는 한 1,500불 간다 그러고요. 13배.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무려 6,500불. 62배가 상승한답니다. 현재보다. 자, 5년 후에는요, 18,500불. 그렇죠? 180배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년 후에는 4만 불이 간답니다. 4만 불. 한 4,500만 원 이상 되지, 한 5천만 원 되네. 그렇죠? 그래서 380배 이상을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데,
진정한 위너는 승자는 모네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근거로서 이제 뭘 이제 여기서 이제 들으냐면은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자,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유틸리티 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Decentralized Application 이렇게 돼 있죠. DApp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화두인데, 그런데 사실상은 이렇게 포장만 요란하지 이 어떤 암호화폐의 어떤 향후 본질은 이런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어떤 실생활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to penetration into the offshore deposits mark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어떤 최대 가치는 뭐냐? 디파짓 마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은행 예금이에요. 은행 예금. 가장 안전한, 현재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제 금과 예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 그렇죠?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는 것은 그래도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제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국가에서 뭐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거대한 은행에서 그 자산 가치를 인정해주니까, 보호를 해주니까 마치 어떤 예금, 은행 예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인 양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요,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화죠. 자국의 통화, 그죠? 근데 만약에 현재 어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몇몇 이 나라들에서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위안화가요, 계속 평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전쟁이 붙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지금 현재 한국 돈 10,000원 가치가, 예를 들면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5% 정도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99,500원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500원 가치가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보편타당하게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보편타당한 예측 가능한 이런 예측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한국 돈 가치가 내년에 이맘때 반이 날아간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이 내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5,000원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반동갈이 나는 겁니다.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화폐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의 예금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자율이라는 것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뭘 쫓아다니느냐? 어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외에 또 대내외적인 변수에서 자신의 자산의 가치 하락을 보전할 것이냐. 그 하나의 어떤 대명제를 따라서 달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죠? 일본 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영국 파운드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금은 동, 플래티넘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죠. 채권에도 갔다가, 주식에도 갔다가, 부동산에도 갔다가,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두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미래에는 그게 어떻게 될 건데, 미래 사회에서는. 예?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현재와 같은 어떤 뱅킹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이 미래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성을 담보해 줄 거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과거의 어떤 뭐 금융 위기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느 순간에 내가 은행에 넣어놨던 이 예금 가치가 그렇죠.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이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탄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변수를 대입시켜 봤을 적에 XMR, 그러니까 이 모네로라는 이 디지털 암호화폐가 가진 어떤 가치가 이 분석가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그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뭐 이게 물론 이걸 맹신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애널리스트 말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100%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위험을 일단은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 화두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좀 분명히 이렇게 디지털화된 문명에서 이 디지털 어떤 머니 그렇죠? 디지털 화폐가 가진 어떤 뭔가 헤게모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턱대고 여기다가 올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뭔가 준비는 필요한데 왜냐? 예? 누가 뭡니까 강연하시면서 그래도요 이런 말 뭐 저는 즐겨 하진 않습니다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답니다. 200살까지도. 지금 이제 뭐 10대들은 아마 그렇게 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 사회에서는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은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참 고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다. 금전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 상태에서 150년 뭐 2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참 여러모로 그래서 생각을 많게 하는 좀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난 삼아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장 안 된 알트 코인들도 캐고 있고요. 뭐 상장이 돼 있는 코인들도 뭐 이렇게 좀 캐놓은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그 노트북 인터넷에 연결해서 스테이킹 하는 것도 있고 민팅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 삼아서 이렇게 경험치를 좀 높이고 있는데 아직 막연합니다. 이쪽 시장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정보를 많이 모아서 어떤 그 분산해서 여기저기 좀 묻어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주식판 들여다보랴 그 다음에 그쵸 여기도 봐야 되고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뭐 이슈들도 살펴야 되고 참 인생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남겨놓고 싶어서 별 의미 없이 이런 그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나 뭐 이런 영상 보시고 재미있으신 분 계시다면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며칠째 지금 캐고 있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이렇게 채굴 하고 있는데 집에서요. 그렇다고 뭐 채굴기 몇십 대씩 돌리는 사람은 아니고 관심은 있습니다. 저도 여건이 좀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채굴장을 하나 할 어떤 그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뭐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원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게 했던 모네로 XMR 쪽으로 채굴기들을 다시 세팅해서 이걸 좀 한번 뭐 사부작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었는데 봐주신 분 계시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호건이었습니다.